자주색 음식을 먹었더니 지방간 수치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인지.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 김평호 박사님의 이제 여러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나 여러 이제 유수한 기관에서 통계 데이터를 모든 중증 환자들의 통계 데이터를 뽑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한 근거 기반 위에 이번 시간에 그 강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방간 수치가 지방간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방간, 그래서 간경화, 그 다음에 간암 이런 루트를 타고 가는데요. 이곳에도 지금 이제 간 수치가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또 이제 5단계 해독을 할 때 왜 반드시 지방간에서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진행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간의 담석이나 또 신장의 유산 수치나 또 단백뇨, 빌리루빈 수치가 상당해서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 그래서 신장 청소 이후에 간 청소를 하면서 담석을 이제 제거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담낭이나 이제 간에 있는 담석들을 제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하 포인트가 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사이즈 미라는 책에 보시면 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슈퍼 사이즈 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맥도날드에서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한 달 동안 먹고 과연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맥도날드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찌겠죠? 예, 또 비만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콜레스테롤 수치. 와, 그 다음에요. 예, 혈압과 지방간. 예, 이제 도사들이 되셨습니다. 자, 예견한 대로 몸무게가 올라가요. 예, 그리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랐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간 기능 검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세포가 죽었을 때 그 죽은 간세포가 피로 넘쳐서 나오게 되는 GOT, GPT, 간 효소 수치가 높아진 결과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간 효소, 비포, 애프터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패스트푸드를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계속적으로 공급했을 때 여러분의 관에 어떤 물론 비만이 오고 또 혈압 수치가 올라가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서 이제 고지혈증 증세가 생길 것 못지않게 간의 GOT, GPT 수치가 펄쩍 뛰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요거는 비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패스트푸드를 먹기 이전의 상태이고 요 주황색 도표는 이제 패스트푸드를 먹은 이후에 이제 GOT, GPT 수치를 보았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실험 전. 한 달 동안 패스트푸드를 먹기 전과 후에 GOT 수치와 GPT 수치가 어떤 것 같으세요? GOT 수치가 어떻게 됐어요? 그 전보다 올라갔죠? GPT 수치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올라간 게 보이십니까? 이 도표 볼 줄 아시죠? 네, 자. 모건 스플락 한 사람 개인의 체험 기록을 읽어본 사람 중에 남녀 여러 명이 그룹으로 비슷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그룹은 매일 하루에 2끼니는 적어도 패스트푸드를 한 달 동안 먹도록 해봤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간 수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에서 조금 올라간 30 이하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2끼니를 패스트푸드를 먹여봤더니 간 수치가 여러분 보니까 어떠세요? 자, 위크, 1위크, 2위크, 3위크, 이제 한 달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수치가 다 어떤 것 같으세요? 30 이하에서 시작했는데 한 주 지났더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30 이하에서 몇 가지? 450까지 올라간 걸 봤습니다. 한 주일이 지났을 때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오른쪽 도표는 ALT 수치입니다. 간이 손상을 입어서 나오는 이상 물질인 ALT 수치가 얼마나 상승됐나를 보았더니 아침 점심을 패스트푸드로 먹였더니 한 주 만에 ALT 수치가 30 이하에서 450까지 뛴 이런 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간염, 간경화, B형 간염, 또 그리고 간암 이럴 때 대개 병원에 가시면 혈액 검사를 하실 때 GOT, GPT, ALT 이런 이제 검사로 측정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지방간 수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젊은 층들에서 아침, 점심 패스트푸드로 이제 식사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건강한 간과 지방간의 이제 예가 나옵니다. 지방이 이렇게 간에 쌓이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데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단순한 건강한 헬스리버, 건강한 간은 색깔이 어떤가요? 여기 보니까 선홍색의 예쁜 색깔을 띠고 있는데 여기 지방간을 보니 패티리버 지방간을 보니까 어떠세요? 색깔이 누렇게 황달 뜬 것 같은 이 간이 이렇게 누렇게 지방간이 생기면 얼굴도 역시 황달기가 생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단순한 지방간, 지방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NASH는 Non-Alcoholic Steatohepatitis라고 하는 지방간이 아주 심해진 간염증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것이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간이 점점점 섬유질화 되면서 간경화로 진행되고 그것이 이제 간암이나 간 기능 상실로 인한 이제 복수가 차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건강한 간과 그 다음에 지방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의 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간 상태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방간의 상태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5단계 해독을 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상당히 여러분의 간이 많이 볶여서 누렇게 뜬 지방간 수치가 좀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지방간의 수치는 비례합니다. 이제 몇 컷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이하면 지방간이 나오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간은 선홍 색깔이고 또 세포 조직이 보면 여기 보면 어때요? 촘촘하게 타이트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지방간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누런색을 떼는 간 세포 조직에 지방이 부분 다 섞여 있어서 점점 간이 경화되어가는 굳어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지방간 수치가 오른다 하면 대개 남성분들이 술을 많이 드셔서 그래서 간염이나 간경화 또는 이제 간암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물론 알코올성 이 지방간은 그럴 수가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알코올성 알코올에 의해서가 아닌 지방간은 특별히 개발 국가에서 가장 흔한 만성 질환입니다. 간 질환입니다. 자, 지방간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특별히 미국 성인 7천만 명, 미국 인구의 성인 30%가 이런 병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보다 더한 수치가 나오죠. 지금 이제 서구식 식사를 하시는 분들. 자, 이 연구 결과는 특별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자, 뭐라고요, 여러분?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에 의해서가 아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소프트 드링크, 소다수, 사이다, 코크, 콜라 그리고 말 그대로 간에 뭐가 축적이 돼서? 지방이 축적이 돼서 그래서 왜 콜텔 에세스틴 박사가 지방 간경화도 간암도 폐암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어디서 지방이 범인이라고 했는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어떤 병명에도 이게 없는 게 없어요. 뭐가? 지방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럼 과연 지방이 범인 맞습니까? 예. 기름기 많은 고기를 섭취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매일 달고 사는 이 소프트 드링크, 소다캔 한 개에 녹아있는 31g의 설탕을 매일 섭취하게 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무려 몇 프로나 증가시킬 수 있다고요? 45%나 증가시킬 수 있고 하루에 치킨 너겟 14개와 동일한 양의 고기. 여러분 치킨 너겟 하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죠. 드셔보셔서 아시죠? 치킨 너겟 요만하죠. 그런 거 14개와 동일한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치킨 너겟 7개를 먹는 사람보다 지방간 발생률이 무려 몇 배나 증가하더라? 3배나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까요? 지방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이다? 지방과 지방간. 힌트가 다 나오죠.
간에 뭐가 축적이 되면 지방간이 돼요? 간에 뭐가 축적이 되면 지방간이 될까요? 예, 지방간에서 간자를 빼면 뭐가 남아요? 예, 너무 쉽죠. 예. 지방과 또 뭐가요? 설탕의 당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방이 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자, 고지방 간염에 걸린 사람들은 특별히 동물성 기름과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섬유질 항산화제, 채소와 과일은 적게 먹었을 때 많이 발병되는 병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간이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지중해 음식을 많이 드세요. 지중해 음식 하면 대표적인 게 올리브 오일을 많이 떠올리시죠. 올리브 열매를. 그래서 특별히 채소, 과일, 그리고 통곡식, 콩, 감자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다시 말하면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같은 채소와 같은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희의 먹을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라? 예, 닭고기와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그리고 간지라와 천역과 이런 거요? 보니까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채소와 같은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서는 지방간 환자가 거의 적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산화되지 않도록 항산화제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저항해주는 항염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중해 음식을 드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하늘마을 식단을 보니까 거의 지중해 음식과 가깝죠. 이런 음식을 드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병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지방간 수치가 뭘 먹었더니? 자주색 음식. 자, 자주색 음식에는 어떤 색소가 있습니까? 보라색 자주색, 블루베리,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베리 종류에는 주로 뭐가 많아요? 딸기, 라즈베리, 뭐가 많습니까?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주색 음식을 먹었더니 지방간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식물성 화학, 파이토케미칼 물질 중에 자주색이나 빨간색, 파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은 딸기, 포도, 자두, 그리고 자주색 양배추, 그리고 자주색 양파, 그리고 레디치오, 자주색 무, 중국에는 실리메이 같은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방간이 예방되고 지방간이 치료가 되고 GOT, GPT, ALT 수치가 팍팍팍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보실 거예요. 자, 패트리 접시 실험을 해봤는데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자주색이나 보라색 색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였더니 지방간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먹였더니 지방간 수치가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도표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글씨가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초크베리 그리고 빌버리 또는 여기 지금 수치가 가장 이 항암 효과가 많은 것들을 보면 엘더베리 그리고 블랙베리 그리고 라즈베리 이런 아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델피니딘 같은 이런 항암 작용을 하는 그런 항암 색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이제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도표가 너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자주색소가 많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은 고구마 주스를 사람들에게 먹였을 때 고구마도 물론 똑같이 겉은 자주색이지만 안에 보면 흰색인 게 있고 보라색인 게 있죠. 특별히 여기서 일컫는 것은 겉만 자주색이 아니라 속도 보라색인 보라색 고구마, 자주색 고구마 주스를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보았는데 확연하게 간염과 지방간 수치가 훅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자주색 고구마 주스를 마신 사람은 이렇게 진한 선이고 이렇게 진한 선, 밑에 선들이 다 진하죠. 예, 진한데 GGT 수치와 AST, ALT와 같은 간염 표지자 수치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주색 고구마 주스를 마신 사람과 플라시보 효과, 이거는 가짜 주스, 자주색 고구마가 아니고 색깔만 자주색이고 내용이 아닌 가짜 주스를 먹였습니다. 위에는 가짜고 밑에는 진짜 자주색 주스를 먹였을 때 과연 GGT 수치와 AST 수치와 ALT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니까 훅 보기에도 어떤 것 같으세요? 가짜 주스를 먹였을 때와
진짜 자주색 주스를 먹었을 때 GGT 수치가 어떤 것 같으세요? 뭐가 높은 것 같아요? 가짜 주스와 진짜 주스 가운데 진한선하고 보시면 자주색 주스를 먹은 사람들이 가짜 주스를 먹은 사람들보다 GGT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AST 수치도 떨어지고 ALT 수치도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세요? 자, 그래서 이런 GGT, AST, ALT 같은 간 표지자 수치가 현저하게 이 가짜 주스와 진짜 보라색 색소를 가진 주스를 먹였을 때 현저하게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자주색 음식이 뭐 보라색 양배추, 그리고 보라색 양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포도,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음식을 베리 계열을 먹였을 때 확실히 간염, 간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주로 하는 음식 섭취는 우리 대장 안에 좋은 박테리아를 증식시키는데요. 옛날 속담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된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당신 몸만 봐도. We are what we eat.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이제는 뭘로 바꿔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썸을 탈 때요. 내가 저 남자를 보면 매력을 느낀다. 내가 저 여자를 보면 매력을 느낀다 할 때는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박테리아가 비슷한 군끼리 끼리끼리 좋아한다고 박테리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썸을 탄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박테리아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런 사람으로 꼴지어지기도 하고 뱃속에 기생충이나 편충이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이런 공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양의학 시간에 웃은 적이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커플들 보실 때 우리 조 선생님은 우리 서사모님의 대장에 있는 그 박테리아가 좋아서 비슷한 군끼리 서로 썸을 탄다고 합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런 재미있는 속담이 있을 만큼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꼴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건강한 간이 이렇게 이제 염증 상태가 되면서 이제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지방간에서 간경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이제 지방간이 되는가? 자, 지방을 먹었을 때 지방이면 대표적인 지방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지방. 고기 기름이겠죠. 삼겹살에 붙어 있는 기름. 또 소고기에 여러분들 기름이 많은 부위가 어떤 쪽이죠? 양지입니까? 갈비? 예. 지방이 뭔지는 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런 그 지방 기름을 먹었을 때 대장에서 나쁜 박테리아가 먹고 증식해서 자 이제 지방이 생성이 돼요. 건강한 간에서 지방을 먹었을 때 리포제네시스라고 하는 지방이 생성이 되면 자 여기서 염증 상태가 되면서 지방간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심한 염증 상태를 가진 이 간염 증세가 되면서 온코제네시스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예요? 간경화가 되고 이것이 점점 더 섬유화되면서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진행되는 모든 간 질환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지방을 먹었을 때. 대장에서 나쁜 박테리아가 먹고 증식해서 인플라메이션 염증 상태가 진행된 다음에 이때 발생되는 강력한 온코제네시스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대장벽에 스며드는 작용이 증가되면서 지방간에서 간경화로 진행되는 이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간염, 간경화는 알코올성은 물론 술에 의해서 발생되지만 비알코올성,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지방간은 뭐 때문이다? 간에서 지방을 빼면 뭐예요? 지방 때문이다.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지방간과 간경화를 유발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지방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꼭 2개씩은 먹어줘야 되는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2개씩 드셨던 뭐 때문에? 계란, 그리고 육류, 그리고 우유, 유제품, 그리고 산화물질이 지방간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최근 연구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혈중 고콜레스테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기적을 이루는
온전한 채식에서 보면 김평호 박사는 지방간도, 그리고 당뇨병도, 예, 그리고 폐암도, 그리고 유방암도, 그리고 전립선암도, 그리고 난소암도 뭐가 원인이더라? 지방이 범인이더라.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근원에는 뭐가 있더라? 콜레스테롤증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지혈증이 뭐예요? 콜레스테롤증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고콜레스테롤증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이죠.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혈전 용해제, 와파린 계열이나 아스피린 계열로 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 놨어도 그때뿐이고, 그것이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는 산성 음식을 제한할 때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중증으로, 만성 질환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깨닫고 계시죠? 안 깨달으시나? 자,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혈중 고콜레스테롤로 인한 것이고, 콜레스테롤은 왜? 동맥과 간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많이 쌓이면서 동맥이 점점 굳어지고 경화되면서 플라그가 점점 석회화되면서, 그래서 지방간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동맥 경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질환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지방을 먹었더니 염증이 생기면서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지방간과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되는 도표를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원인이 뭔지 봤더니 지방간도 결국 원인이 뭐였어요? 예, 간암이나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다를 바 없이 뭐가 원인이었어요? 결국은 지방덩어리인 콜레스테롤 결정체가. 그래서 암을 분해해보면 암이 뭐예요? 돌연변이죠? 이상하게 생긴 DNA 돌연변이죠? 어때요, 여러분? 물론 원발은 시초에는 DNA 돌연변이겠지만 이 돌연변이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석회화되는 게 바로 이 콜레스테롤 결정체는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지방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드셨던 삼겹살 기름, 돼지고기 기름, 제육볶음 기름,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기름, 지방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 결정체가 마치 통풍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통풍이 거트, 이 손가락 마디마디 이렇게 관절이 부어오르는 통풍 증세도 뭐 때문에 그래요? 신장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범인이 지방에 의한 콜레스테롤 결정체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혈구로 인한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간에 심한 간염을 발생시키면서 지방간에서 자유 콜레스테롤이 점점 축적이 되면서 콜레스테롤 결정체를 만들게 되면서 지방간에서 간경화가 되고 간암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결국은 뭐예요, 그럼? 결국은 지방간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코올성도 알코올이라는 음식 때문에, 비알코올성도 지방이라는 음식 때문에.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 장 속에, 대장 속에 들어있는 세균군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비슷한 세균군끼리 좋아합니다. 안 웃으시네. 자,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지방간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 도표를 좀 보시면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 콜레스테롤 섭취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방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어때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15.6, 31.3, 62.5, 125까지 점점 늘려봤더니 콜레스테롤 음식을 더 많이 넣으니까 지방간 수치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 슈퍼사이즈 미에서 본 것처럼, 예, 그 친구에게 하루 왼종일 한 달 동안 패스트푸드를 먹였을 때 지방간 수치가 현저하게 일주일 만에 450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간에 지방이 초기에 쌓인 것이 바로 NASH라고 하는 간 지방으로 인한 간염으로 발전된 다음에 이 결정체가 바로 간경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인은 뭐냐면 바로 콜레스테롤 음식 섭취가 지방간을 유발해서 간염, 간경화로 유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연구 결과 가장 중요한 발견은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방간의 원인도 뭐가 범인이더라?
콜레스테롤 섭취가 간경화, 간암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자, 미국의 성인 9,221명, 25세에서 74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13년간 팔로우업 추적 조사해 보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섭취와 병원 입원 그리고 간경화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해 보았는데 역시 콜레스테롤 음식에 의해서 지방간과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알칼리화 될까요? 산성화 될까요? 점점점 산성화돼서 독성을 발하고 암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과량의 콜레스테롤 섭취로 인해서 독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간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혈액을 보고 혈관을 보니까 어때요? 어떤 분들은 기생충이 막 혈관에 막 지금 다발적으로 퍼져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때요? 담석과 결석이 깨져서 나오고 결국은 담석과 결석 기생충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러분들의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이 혈액이 적혈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엉겨 있었죠. 혈전현상처럼 다 엉겨 있었는데 이것들이 저지방 채식으로 인해서 다 해독의 독성이 제거되고 나니까 그게 다 어디로 떨어져요?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 다시 말하면 암덩어리, 이 덩어리가 지방 덩어리 이게 풀어지면서 담석 결석이 다 떨어져 나오고 기생충, 요충, 편충, 선모충균이 다 떨어져 나오는 거 보시죠. 그게 다 어디로 가요?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미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기도 하고 먹은 콜레스테롤 음식이 간에서 옥시스테롤이라는 산화 콜레스테롤로 바뀌면서 이것이 간에서 독소와 발암물질 생성을 일으키면서 이 간암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경화나 지금 간 수치가 있는 분들 많으시죠? 콜레스테롤 수치도 지금 되게 이제 많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희한하게 아이러니하다기보다 당연한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당연히 뭐가 높을까요? 무슨 수치가 높을까요? 지방간 수치가 높겠죠. 이 공식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혈액만 봐도 콜레스테롤 수치만 봐도 이분이 이 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식이 있어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서 지방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토탈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을 뺀 수치, 고밀도 저지방 수치를 뺀 수치가 130 이하면 지방간 수치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까지 올라가면 20.8% 지방간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 수치가 160 이상이면 24%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긴 높은데 어느 정도까지?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 이하면 지방간 수치까지는 안 올라가요. 그런데 139에서 160까지 올라가면 20.8%, 160 이상이면 24% 이상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기 때문이죠. 콜레스테롤과 지방간 수치는 뭐 한다?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어떤 공식을 이해할 수 있냐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면 지방간이 언제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130 이하이면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을 뺀 수치가 130 이하이면 지방간 수치로 위험하지 않는데 그 이상이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제약회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가 저들에게 본환자, 돈벌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평생 드셔야 됩니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평생 드셔야 될까요? 어때요? 거기서부터 상고병 약부터 여러분들이 큰 만성 질환을 불러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약회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가 지방간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식단에 대개 한 끼나 두 끼 정도는 고기,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 그리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늘 즐겨서 드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 수치를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대부분 여기 계신 분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지방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매주 확인하고 계시죠. 그런데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지니까 지방간 수치가 떨어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제약회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가 저들에게 bonanza, 돈벌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마치 부유한 사람들이 걸리는 모든 만성적 질병 환자들, 다시 말하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평생 이 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약회사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측대로 되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고병을 이제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시던 모든 약은 무엇이다? 독약이다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이 문제는 단 음식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간단한 음식 변화로 제약회사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방간의 원인이 아까 뭐였어요? 간에서 간자를 빼면 지방이 원인이었고 또 하나는 단 음식이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단 음식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지방간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하나의 약 하나 없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알코올이 원인이 아닌 지방간은 바로 음식이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탄고지 식사를 하셔야 될까요? 저지방 채식 식단을 하셔야 될까요? 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지방간으로 인한 간경화, 간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정말 도움이 되셨는지 제가 질문해 볼까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지방간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측하실 수 있을까요? 예, 뭐에서 뭐를 빼줘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HDL 수치를 빼주는데 거기서 130 이하면 지방간이 생성이 될까요? 그러면 어떨 때? 이상일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간이 걸리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경화, 간암이 걸리지 않으시려면 술을 끊으시면 될까요? 그거는 알코올성 지방간이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오늘날 훨씬 더 많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설탕. 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